안녕하세요. 저 진짜 시댁 때문에 짜증나서 글을 올립니다. 답답해서 이걸 누구에게 말할까 하다가 용기 내어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제 어머님께서 토요일 신우부부가 온다고 저희도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토요일은 미리 갈 데가 있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랑 1박 2일로 간만에 바람 쐬러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진작에 숙소도 정해놨고 맛집이며 갈만한 곳 다 알아보고 들떠있는데 당연히 못 가죠. 근데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중요한 약속도 아니네. 너희는 언제든 둘이 놀러 갈 수 있지만 신우는 자주 못 보지 않냐. 취소하고 토요일날 꼭 와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지 하시더라고요. 명절에도 신우 온다고 보고 가라고 해서 친정도 못 가게 해놓고선 뭘 자주 못 본다는 건지 신우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보고 삽니다. 되려 자주 못 보고 사는 건 친정 식구들이죠. 친정이 멀어서 자주 못 가보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1박 2일이라 예약도 다 해놨어요. 취소하면 금액도 한 푼도 못 받고 날리는 거고 형님 명절에도 뵈었는데 자주 못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형님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는지 남편이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또박또박 말대꾸 한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던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 그래도 꼭 오라길래 죄송하다고 진짜 못 간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어. 우리 여행 미루고 그냥 땡땡이도 온다는데 집에 가면 안 되겠어? 뭐? 그러고 싶어? 매번 약속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 전화 한 통이면 나와의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되네. 그리고 예약한 건 그런 그 비싼 돈 주고 예약한 건데 그냥 돈 버리면 돼? 그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화났어? 화 안 나겠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당신은 시댁으로 가.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말이 돼? 고집 부리지 말고 나 혼자 가면 뭐라고 하겠냐? 부모님 걱정하시잖아. 앞으로 계속 혼자 가게 될 건데 받아들이셔야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한 번만 더 어머님 전화 받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내 말 허투루 들은 거 아니지? 난 정말 그때 몇 번을 다짐하고 말한 거야. 그냥 가만히 참고 사니 만만해 보이는 건가? 시댁 가자고 한 게 이혼할 일이야? 그럼 세상의 며느리들 다 이혼해야겠네. 모든 며느리들이 이런 취급받지는 않겠지. 너무 이기적인 어머님 너무 싫어졌어. 명절날 기억 안 나? 그날 신우 온다고 친정 못 가게 해서 내가 양보를 했지. 다음날 어땠어? 연휴가 기니까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친정은 다음에 가라고 끝까지 못 가게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내가 고집 부리고 친정 가면 서로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이다 하고 참고 하루 더 있다가 왔어. 친정 멀다고 결국 못 갔잖아. 내가 바보라서 참은 줄 알아?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참았더니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 당신도 이제 끝이야. 서류 준비할 테니 도장 찍을 준비해. 어휴, 그래, 여행 가자. 됐어, 이미 물 건너갔어. 이렇게 화가 나서 화내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남편 짐도 챙겼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일단 일주일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내가 화가 나서 고집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 변태도 아니고 시댁에 가자고 했다고 이혼하자고 하겠습니까? 결혼생활 8년 동안 시어머님께 받은 부당한 대우 글로 쓰면 책을 만들겠네요. 명절이나 김장하러 가면 며느리는 늘 일 시키고 신우는 와서 좀 쉬라며 이불부터 깔아주고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는 잘나가는 자기 딸 자랑에 며느리 기죽이기 일쑤였죠.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자기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싶어서 어떻게든 똘똘 뭉치고 저는 고스톱을 치고 술판 벌리는 그 사람들 수발들이기 바빴습니다. 배려해줬더니 권리인 줄 알고 나를 좌지우지 하려는 모습들 역겨우 미치겠습니다. 남편이란 인간 시댁에는 말 못했는지 눈치 없이 시어머님 전화가 오고 신우가 전화 오고 안 받았더니 신우는 카톡으로 내일 봐요 하고 어머님은 내일 꼭 올 거지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저는 이런 시댁 식구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 글 쓰고 나서 부하가 치밀어 결국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전 못 봐요. 남편만 내일 갈 거예요. 앞으로도 전 못 볼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보냈고요. 충동적으로 보내서 이게 잘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전화 빗발치는 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남편한테 전달되었는지 진짜 이럴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과하는 게 어떻냐는 헛소리를 하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라도 이걸 돌려놓겠다는 뻔한 술수가 눈에 보이더군요. 근데 전 정말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늘 저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에 이제는 단 1초도 참을 수가 없고 정말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보다 불행함을 느끼는 순간이 점점 많아진다고 느껴지니 이제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고요. 현재 저는 이혼 준비 중입니다. 시어머니 전화 오는 거 안 받았다가 받았더니 시누이 있을 때 오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하길래 전 형님만 오면 그렇게 친정 가고 싶더라고요. 형님은 좋은 시댁 만나서 친정을 가는데 저는 못 가니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 약속이 없어도 시누랑 시댁도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이제 정말 지쳤네요 라고 말해버리고 도리에는 어긋나지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남편 말도 와닿지가 않네요. 결국에는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인가 싶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반복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 하루빨리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 시어머니가 문자로 장문의 글을 써서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뭐라고 계속 하시길래 아들 반납할 테니 셋이 똘똘 뭉쳐서 잘 사세요. 모두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하고 문자를 남겨놓고 차단을 했습니다. 속도 시원하고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아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화만 나 있겠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큰 결심을 했고 참고만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용기 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도 감사히 받아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신우 그게 뭔데? 신우가 중요한 건 시어머니겠지. 그럼 시어머니만 딸 만나면 되잖아. 근데 순이가 왜 기다리고 기다린 여행까지 취소하면서 가야 하는데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여행 갈 생각이 들떠 있는데 순이 인생에 신우가 뭔데 일정을 취소하고 만나러 가야 하냐. 시댁 가봤자 식구들 다 밥 차려주고 막노동하고 오기밖에 더하니 꼭 이혼하세요. 댓글이: 이거 남편이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이혼하거나 아님 싸가지 없는 며느리 되기 전엔 못 고쳐요.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신우가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꼭 명절 다음날 와서 저 친정 가는 날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명절 시댁에서 보내고 다음날 친정을 가거든요. 친정은 명절 당일 부모님이 시골 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친정 가 있을 때 지들 집에 와서 꼭 전화하더라고요. 언제 올 거냐고,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신랑이 그랬어요. 누나도 친정 왔잖아. 우리 보고 싶으면 누나가 명절 당일에 와. 우리 당일엔 하루 종일 있어. 신랑이 거절했는데도 듣는 자체로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잠깐 오면 안 되냐고. 참내 신랑이 장난하냐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누나가 명절 당일에 잠깐 와서 우리 보고 가라고. 누나가 움직이면 될걸 왜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 딸기 때문에 형부랑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비가 내리는 불금입니다. 기분 좋은 불금날인데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위로 언니 둘이 있어요. 큰언니는 저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둘째 언니는 우리 집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아요. 자매끼리는 뭐 자주 연락도 하고 단톡방만 따로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언니들하고 주말에 어디 놀러가자. 뭐 날씨 좋으면 놀러가자. 남편들은 놔두고 엄마만 모시고 가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참 대화 중에 큰언니가 대화도 안 하고 한동안 조용해서 뭐 바쁜가 했습니다. 둘째 언니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큰언니가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막 형부 욕을 하더라고요. 진정하고 무슨 일 있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욕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딸기는 내 돈으로 사 먹고 만다. 그러길래 딸기 때문에 형부하고 싸웠구나. 그렇게 넘어갔는데 큰언니 말이 언니가 한 달 전에 전염병 제약진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맛도 없었고 잘 먹지를 못해서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그랬나 봐요.
근데 형부가 아무래도 와이프가 전염병에 걸렸으니 집에는 못 오고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참고로 언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군 복무 중이고요. 그 일주일 동안 괜찮느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톡 한 번 없었지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형부가 왔는데 얼굴을 봐도 괜찮냐는 말도 없어서 좀 서운했지만 원래가 무뚝뚝한 사람이기에 넘어갔고 그 사건의 발단이 터진 날 형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언니가 전화를 해서 몇 시쯤 도착하느냐 했더니 거의 다 왔는데 가게 좀 들렸다 갈 거야 하더래요. 그래서 마침 언니가 딸기가 먹고 싶어서 그럼 올 때 딸기 하나만 사다 줘 했답니다.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고 20분쯤 뒤에 왔는데 검정 봉지를 들고 오길래 그래도 마누라가 딸기 먹고 싶다니까 사왔네 하면서 봤더니 귤하고 바나나가 있더래요. 딸기는 없고요. 그래서 언니가 딸기 안 사왔어? 했더니 비싸더라. 한 팩에 9,000원이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귤하고 바나나를 사면 10,000원이 넘잖아요. 더군다나 언니는 귤하고 바나나를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먹거든요. 형부가 좋아하는 과일만 사온 거고요. 평소에 언니는 장 보면 형부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사오는데 형부는 언니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온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언니가 뭐라고 했더니 비싸다고 네가 사 먹어 그러더랍니다. 그게 발단이었어요. 제가 큰형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뚝뚝하지만 우리 집에도 잘했고 술 드시면 재밌는 분이고 해서 저희 엄마도 큰 사위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없다 보니 사위들을 아들처럼 대했고요. 참 저희 언니가 언니 시어머니 병간호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고 언니가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 거 보면 형부가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중간에 끼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엄마 생신날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 말했듯이 여자들끼리만 놀러가자는 말이 나왔고요. 참 가족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엄마, 아버지 빼고 형부들하고 저희 남편도 다 있는 방인데 거기서 둘째 언니가 형부, 언니 딸기 좀 사줘요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런데 형부가 그러는 겁니다. 처제가 나설 일은 아닌데 언니가 벌써 일려 바쳤어? 그러더라고요. 일려 바쳤어라는 단어가 저도 좀 거슬렸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언니는 꼰지른 게 아니고 대화한 거예요 형부 했더니 그게 그거지 딸기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언니가 딸기를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든 안 붙었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형부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오면서 언니 건 생각 못 해보셨어요? 했더니 그럼 너네들이 언니 딸기 좀 사줘 그렇게 불쌍하면 하는 겁니다. 너네들 그 넓은 큰언니는 저희들 방에다 그만하라고 괜히 너네들 욕먹는 거 싫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째 형부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뭐에 화가 나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딸기 한 상자 사드리겠습니다. 큰 처형 하고 보냈더니 돈이 썩어 남는군 하시더군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건 빠져라 하는 겁니다. 그건 저보고 하는 말이고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반은 폭파되었고요.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자마자 욕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집애들끼리 못 달기 때문에 지랄을 떤다 어찌한다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요. 저도 같이 욕한 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욕한 건 잘못한 거 알고요. 저희 남편도 형부랑 전화해서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작은 걸로 일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지내야 하는 사이가 딸기 하나 때문에 욕까지 할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속이 상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후기.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형부가 잘못은 했지만 저희들이 끼어들며 훈수를 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지배적이네요. 맞는 말들인 것 같아요. 형부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기분이 상해서 서로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언니랑 형부를 찾아가서 술 사들고 가서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뚱해서 별 반응이 없더니 술 한잔하고 기분이 풀어주셨네요. 이번으로 깨달은 게 많아요. 저희 때문에 언니랑 형부 사이가 더 악화될 거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부라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이구나 느껴서 앞으로는 언행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동생으로서 언니 잘 챙기려고요. 만날 때마다 딸기를 사줄 겁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네요. 반성하고 말씀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모두 좋음 감사했습니다.
댓글. 밥 떠나서 9만 원도 아니고 9천 원 하는 딸기 한 팩을 안 사주고 지 처먹을 과일만 사오는 인성이라니. 형부가 잘못했지만 딸기 때문에 싸운 걸 아는 상태에서 단톡방에 딸기 좀 사줘요라고 하면 형부로선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부부 싸움은 둘이 해결하게 해야죠. 댓글이. 잘못한 순으로 말해줄게. 제일 잘못한 건 너희야. 너희 자매들의 오지랖과 건방은 부부 사이 싸웠어도 화해했을걸. 일을 키웠어. 부부 일은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냥 언니 말 듣고 맞장구나 쳐주고 말았어야지. 건방지게 형부한테 단톡방에 딸기 소리를 해? 네가 뭔데. 너희 형부도 잘못했지. 형부가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어. 하지만 순이한테 말하는 거 보니 평소에도 자매들끼리 사생활 공유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시누이들처럼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쪽 가족들한테 정 떨어진 게 보이네. 너희 언니도 현명하지 못했어. 이 행동을 보니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이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거 아니야? 남편 체면을 생각했다면 동생들한테 남편 욕을 안 했겠지. 남편이 그렇게 잘했다면서 칭찬하고 존중해줬어? 단톡방에서 아주 사람 바보로 만들어놨네.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동물이야. 참고로 난 여자고 일단 빌어라. 너희 자매들 모두. 둘째 형부도 술 한잔 하자 하고 풀려고 해.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 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